부장님, 네. 질의하겠습니다.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과정에서 진술 회유 조작이 있었다는 그 내용, 혐의 내용 알고 계시죠? 의혹 내용. 예. 연어회나 여러 가지 음식, 심지어는 소주까지 이런 음식물이 수시로 제공이 되고 20원도 넘게 동시 소환이 되고 그리고 또 함께 한 방에 놔둔 경우가 많고 조서도 없는 면담 조사가 계속 반복이 됐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또 쌍용에서 수발을 드는 직원이 상시 대기를 하고 그게 검사실에 의해서 허용이 됐던 그런 사안입니다. 이게 그 의혹이 사실인 걸로 이미 저는 드러난 상태라고 봅니다. 법무부 감찰 그 진상조사 결과를 보면 그게 저는 이미 다 진상이 확인됐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지금 감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? 진상 조사 중에 있습니다. 이게 너무 당연하게 다 조정본부까지 나서서 진상을 다 확인해 준 사안인데 한 달도 넘게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? 조사 충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. 예. 충실한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바로 확인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? 그리고 지금 수사권은 부여받았습니까? 수사권. 예. 그러니까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부 수사가 전환된 부분도 있습니다. 예. 그러면 수사권까지 그 정용환 부장검사가 감찰 부장검사가 어떤 책임자가 돼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. 수사권도 부여가 됐습니까? 수사권이 저희한테 그 진상 조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렇다면 다행이군요. 어쨌든 뭐 정용환 그 감찰부장 공정성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 때 피해도 많이 봤던 인물인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너무 늦어지다 보면 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해를 부리기가 쉬울 것 같고 잘못하면 또 외부 수사를 부르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유념하겠습니다. 예. 그리고 그 서울 고검장이었던 박세현 전 고검장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. 심은영 총장이 직위원 그 부장판사의 그 회계안 논리를 적용했던 잘못된 구속 취소 판결 이게 났을 때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이 당연히 상식에 맞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즉시 항고도 포기하게 만들고 내란 수계를 석방하게 지휘를 했습니다. 그 심우정 총장의 그 지시 그리고 그것을 또 그대로 따라갔던 박세현 전 고검장의 복종 그 행태 우리 구자현 고검장님 동의하십니까?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저도 뭐 언론 통해서 아는 정도이긴 한데 저번에 그 박세현 고검장이 법무부 국정감사 때도 아마 증인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. 아마 그 특별수사팀에서는 시장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을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 통상적으로도 모든 다른 의사결정도 마찬가지지만 대검과 협의를 해가지고 대검의 의사결정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존중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박세현 고검장도 그런 맥락에서 그 총장의 결정을 수용해서 그렇게 조치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. 개인적으로는 워낙 이례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좀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심우정 총장은 국민이 그때까지 마지막으로 기대, 희망을 걸고 있었던 그러면서 바라보았던 그 마지막 입새 이것을 뜯어낸 사람입니다. 저는 직권남용 범죄가 성립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. 한번 검찰 내에서 심우정 전 총장을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내부 토론을 한번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예, 뭐 님 말씀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마땅한 방법이 제가 바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어떤 즉답을 드릴 만한 부분은 금방 없겠습니다. 국민의 그 분노를 생각하고 검찰에 끼친 그 해악을 생각하면 인정적인 요소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박상용 검사든 심우정 총장이든 정말 냉정하게 칼을 들이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민주당이 왜 검찰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대하느냐고 그런 원망을 하기 전에 그런 사태를 부른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단죄부터 하고
합리적인 처분을 기대하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. 예,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특별히 예. 공감하겠습니다. 예, 우리 남부지검장님, 예, 카카오 그 창립자 김범수 그 창업주 네, 여기에 대해서 어제 남부지검이 시세 주가 그 조작 혐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예, 알고 있습니다. 단순히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고 예,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웠던 이 모 씨의 진술 네, 이게 상식에 반하고 모순되는 허위 진술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. 네, 그 이 모 씨가 별건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여기에 검찰에 수사 협조를 한 다음에 본인은 기소되지도 않는 특혜를 누렸습니다. 그리고 또 진술 조작을 검찰이 협조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그 녹취록까지도 발견이 되면서 이건 검찰에 의한 조작 사건이라고 의혹이 제기된 그런 사안인 걸로 법원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것은 무죄 판결을 넘어서 검찰에 대한 강한 비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판사가 이 정도 판결을 할 때는 자신이 있으니까 사건의 본질에 대한 의심이 충분하다고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재판부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 별건 수사로 압박해서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. 다만 그 해당 이준호 그 전 부문장의 진술이 허위로 이제 판단한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알겠습니다. 녹취록.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할 테니까 합해서 대답해 보십시오. 왜 검찰이 이렇게 잔인하게 수사를 했느냐? 과거 김건희 경력과 관련해서 게임산업협회에 근무했던 그 경력 이것을 김범수 당시 게임산업협회 회장이었던 김범수 의장이 부정을 했기 때문에 김건희를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정권 차원의 보복 수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의심하는 시각이 있습니다. 합해서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바는 있지만 하여튼 그 사실관계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요. 하여튼 재판부의 지적도 굉장히 아프게 생각하고 별건 수사 관행에 대해서는 이참에 근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장관님 지적도 마침 있으셔서 그 부분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제도적으로 별건 수사에 대해서는 별건 수사를 통해서 이와 같이 다른 진술을 얻어내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지책을 만드는 방안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